수학의 본질은 조작적 쉐임이며 수학적 활동은 쉐임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도 되겠죠. 네. 행동과 조작의 쉐임은 적응 상황에서 일반화되거나 분화되고, 일반화된다 줄치고 동화되고, 분화되고를 줄치고 조절되고, 동화 조절이 되고, 다른 쉐임과 잘 맞춰가면서 조정되면서 더 힘이 있는, 가동적이고 더 많은 걸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 구조로 재구성이 되는 거죠. 환경의 적응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인지적 균형의 파괴와 동화 조절에 의한 새로운 균형화가 반복되는 쉐임의 끊임없는 재구성 과정이 인지 발달의 학습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삐아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이때 쉐임의 구성이 가능한 것은 조작이라는 것이죠. 즉 조작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면화된 행동 쉐임이 일반적 조정 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조작,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인자들은 모아서 보는 행동도 되고요. 관계, 그것들의 모인 것들의 어떤 상호 체계를 보는 거죠.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의 출발점이 되는 행동 쉐임,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얘기해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모든 행동은 쉐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스키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삐아제는 내려갈게요. 수학적 개념 형성 과정을 행동 및 사고 양식의 쉐임의 구성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논리수학적 개념은 대상으로부터 단순 추상에 의한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수선의 정리를 배워요. 그럼 이 삼수선의 정리는 책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대상으로부터 단순 추상에 의한 정적인 이미지 줄치고 경험적 추상화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체의 행동, 내가 삼수선의 정리를 직각 삼각형 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세 개의 수선이 되네라는 거를 직접 내가 해보면서 그런 행동의 반성, 일반적 조정으로부터 반성한 결과로서의 추상화인 반역 추상화에서 의해 구성되는 조작적 쉐임이라는 거죠. 수학적 개념의 형성은 구체적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동 쉐임의 내면화되고 조정되어 반역 추상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조작적 쉐임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더 나은 쉐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다른 말로 논리수학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수학적 개념 안에 수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리수학적 개념은 대상을 주체자가 직접 조작한 거를 반성해서 얻게 되는 거죠. 반역 추상화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주체가 행동과 조작을 한 거를 반성한 반역 추상화를 통해서 다시 쉐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 여러분들 이후에 삐아제 가서 다시 보는데 반복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한번 보자. 그럼 함수는 사실 그냥 쉽게 생기는 게 아니다. X, Y라는 어떤 대상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굉장히 컴팩트하고 굉장히 자극이 되는 카테고리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말이 되게 어려워서 저는 안 읽어도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궁금하신 분 읽어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따라서 물리적 종속에 대한 단순 추상의 결과는 물리적 전함수이고 관념적 종속에 대한 반역 추상화의 결과는 논리수학적 전함수이다. 우리 수학은 관념적인 걸 떠나서 반역적 추상화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네, 내려갈게요. 박규주 선생님의 92년도에 논문에서 나온 내용들은 좀 어려우니까 이후에 읽어보기 또는 나중에 좀 깊이 있을 때 보기 하셔도 괜찮아요. 네. 조작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수학적 개념의 이해는 인지 주체의 외부 대상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적 추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화되어 조작으로 변환될 수 있는 행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반역적 추상화에 의한 것이다. 수학적 지식은 인간의 조작 활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면 그 말은 수학을 바르게 한다는 건 조작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조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세어보기, 모아보기, 구별해보기, 분별해보기 또는 나열해보기 등등의 이 아이의 지식을 끌어다가 뭔가 목표에 맞게끔 행위를 하는 걸 조작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수학적 지식은 인간의 조작 활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수업에서 수학적 지식의 발생적 근원이 되는 조작 활동을 강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수학적 지식 구성의 과정은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이므로 자신의 조작 활동을 사고의 대상으로 의식하여 반성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게 조작적 구성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한다? 인간의 조작 활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의 발생 근원이 된 조작 활동을 강조해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영 추상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조작 활동을 사고의 대상으로 의식화하여 반성하는 활동을 꼭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개인의 조작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되는 행위, 이 부분을 글라즈펠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주적 구성이 아닌 생장 지향성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앞에 190페이지 이런 말을 했어요. 킬패트릭이 말했던 맨 아래쪽에 세 줄 올라가서 조작적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킬패트릭이 제안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생장 지향성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뭐는 수용하는 게 좀 껄끄러웠다? 그렇죠. 비객관성의 원리를 수용하는 건 아닌 듯해요. 맞습니다. 원래 피아제의 조작적 구성주의 원리는 수학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소리 철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구성 결과물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맞아요. 절대적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건 다 똑같이 A다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적으로는 다른 지식을 습득할 때와 다르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 강조하지만 피아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은 사실 개인마다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라고 설명하는데, 킬패트릭의 연장선인 글라즈펠드는 아니다, 비객관적이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덧붙입니다. 즉 급진적 구성주의자 글라즈펠드는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지식은 감각을 통하거나 의사소통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 이렇게 인식의 기능은 적응적이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생물학적 용어로 본다면 적합성 또는 생장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 대신 지식은 비객관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인식은 주체가 경험적 세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비객관적인 존재론적 실제를 발견하는 걸 돕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글라즈펠드는 지적인 적합성과 생장 지향성을 개인의 우연적이고 특정한 경험으로 파악하고 피아제의 발달 단계론에서 생장 지향성의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가지고 지식의 비객관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개별 주체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며 그러한 지식에 객관성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걸 주장하죠. 여기에 피아제 이론은 사실 자신의 비객관성 원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피아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인간은 공통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공통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본능적 수준의 인지 도식이 유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은 객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피아제가 수학의 수리 철학을 논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입장에서 지식을 보았다라고 보는 것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4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그럼 그 급진적 구성주의에서 주장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네, 1, 2, 3, 4, 6번에 들어있죠. 지식은 언어를 통해 전달될 수 없고 개인의 경험을 통한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등등 잘 적응하고, 이때요 여러분들 6번 보세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래요. 학생 개개인이 각기 다양한 방식 지식을 구성하는 걸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아래 지식은 언어를 통해 전달될 수가 없고요. 개인의 경험을 통한 추상화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거. 피아제 이론은 맞죠. 또 언어는 지식을 적절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관에서 보면 어때요? 의사소통은 힘들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지식의 발달이 적합성이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적합성이 이끌어가는 발달 방향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본 것들도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결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바로 개인의 지식 밑에 전통적 수학교육 이게 있죠. 전통적 수학교육에서는 수학적 지식의 정확한 전수가 교육의 목적이었으나 급진적 구성주의에 따른 교육에서는 창조성, 개성, 다양성 따라서 교사에게 제시된 정확한 답변의 유일한 사고방법을 찾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사고를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최근에 수학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창의력, 개성. 따라서 학교에서 급진적 구성주의를 주장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특히 수학적인 모습 하나하나에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러한 급진적 구성주의 입장은 지식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고 학생 개개인이 고유한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지식을 수성하고 있다라는 교육을 지지한다라는 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어떨까? 사회적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와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지식이 자주적으로 구성된다. 오케이. 생장지향적이다. 오케이. 비객관적이다. 오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개인이 아니라 사회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